자,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습니다. 원래 당연히 트럼프가 되는 거였고, 해리스 사실은 우리나라나 미국 그런 언론에서 좀 뒤집어 보려고 해리스 띄워준 거지, 미국에선 당연히 트럼프가 될 거 알고 있었고, 트럼프의 인기는 어마어마했고, 당연히 트럼프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트럼프가 당연히 대통령이 됐죠. 근데 저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진짜 미국의 축복이다. 이번에 트럼프의 이제 행보를 보면서 와, 진짜 미국은 난세의 영웅이 탄생했다. 근데 이제 지켜봐야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이러한 개혁안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진짜 난세의 영웅, 그레이트 아메리칸을 만들 수 있는 난세의 영웅이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지금 트럼프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트럼프의 일론 머스크가 같이 함께 하기로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러한 얘기를 한번 했죠.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에 사람 구하기에 직접 나섰습니다. 구인 조건이 특이한데요. 주 80시간 이상 일할 IQ 높은 사람을 찾는데 무보수라고 합니다. 자, 매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요. 높은 IQ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비용 삭감 업무. 그러니까 나라에 지금 비용을 삭감하면 쓸모없는 돈이 나가는 것을 막는 그런 정부 효율을 올리는 그런 부서를 맡은 거예요. 거의 공고입니다. 야, 돈 안 받아도 되고, 그다음에 주 80시간 진짜 미국을 위해 일할 사람. 야, 돈 필요 없고 이미 벌 만큼 벌었고 그냥 옆에서 막 돈 찔러주고 네 돈을 위해서, 네 이익을 위해서 막 꼼수 부리는 그런 이상한 버러지 새끼들이 아니라, 야, 진짜 돈에 욕심도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진짜 우리 아메리카를 위해서, 우리 미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놈, 이미 돈에는 도 같은 사람, 야, 그런 놈들 와. 똑같은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전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이나 차라리 전 무보수라는 게 맞다고 봐요. 아니면 다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뭐 안건 올린 거나 열심히 국회 참석한 거나 그런 거를 계산해가지고 성과장애 그 개념으로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주던가, 그 명예직으로 먼저 하고. 왜냐면 자꾸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하니까 자꾸 그 윤미향이도 그 정의기억연대로 할머니들 돈, 아이고 그 어르신들 내면서 돈 떼먹고, 이제 유죄 나왔죠? 이제 뭐 계속 재판 끌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앵벌이하는 정치인 새끼들이나 그런 정치 권력을 가지고 돈 땡겨가지고 뭐 사업해주고, 그 예전에 그 누구십니까? 시의원인가 뭐 동의원도 그 청부살인했잖아요. 그렇게 정치와 이게 돈이 결탁이 돼서 정치를 이용해서 이 부를 축적하려는 이런 버러지 새끼들 오지 말고, 야, 돈도 있을 만큼 있고, 머리도 좋고, 진짜 너 남은 여생 우리 그레이트 아메리칸을 만드는데 함께 힘써줄 수 있는 사람 손, 거의 이겁니다. 거의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비판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이미 나 머리도 좋고 난 이미 돈도 벌 만큼 벌었고, 근데 내가 진짜 남은 여생, 그래,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아메리카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 해보겠다라는 생각 들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대한민국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러한 지금 차기 뭐였죠? 여기가 효율, 미 정부 효율부 구인 공고를 올렸는데, 진짜 멋있습니다. 저런 생각 자체, 저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체, 저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자세, 욕먹을 용기. 욕하세요. 나는 대한민국, 우리 미국의 정부 효율부를 만들어서 제대로 우리가 예산 삭감하고 필요 없는 예산 깎고 제대로 된 여러분들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거예요. 욕할 사람들 하세요. 진짜로 이게 욕먹을 용기가 있는 거죠. 정말 멋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거 얘기하면은 막 팸이 새끼들이 막 뭐 여시야 욕하고 막 뭐 DC나 팸코 새끼들 막 욕하고 막 지들 연병 노예 찬노 하면서 뭐 지들끼리 댓글 날고 막, 그러면 막 고추 버벅 끓고 막 그 맨날 여시나는 그 쿵쾅이들이 맨날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헛소리 나는 애들한테 휘둘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휘둘리지 않고 탁 가는 멋진 이런 행보를 보여주는 게 정말 대단하다. 미국은 진짜 축복을 받았다. 대박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트럼프가 이제 군대 때려잡기를 들어간다. 우리는 또 군대 채널이니까 이걸 좀 메인으로 봐야겠죠. 자, 잠시만요. 자, 트럼프가 좌파 장군 때려잡기, 참전 용사 출신 안보 수장들, 44세 초령 출신 방송인이 미군을 이끈다. 좌파 장군 때려잡기에 특명을 내렸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판 깨심인 트럼프가 숙청한다는 워크 장군이 무엇이길래 You're fired, 너 날려버리겠다 이거죠. 과연 이 숙청한다는 워크 장군이 무엇인가?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근들이 군 장교 숙청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숙청 대상이 돼야 될 워크,
저 웨이크의 이제 과거형이죠. 웨이크의 과거형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좌파 인사들을 비판적으로 부르는 말, 장군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이들을 워크 장군이라고 불렀다. 워크는 깨어나다의 영어 뜻 동사 웨이크의 과거형으로 워크 장군을 직역하면 깨어 있는 깨시민 장교다. 깨시민 장군 뭐 그런 거죠. 이게 무엇이냐? 과거 한국 진보 진영에서 사용된 깨시민 이런 비판적인 뭐 PC주의, 올바름을 강조하고 내가 깨어있는 난 사람이다. 군의 대비태세보다는 군의 다양성, 이 정치적 올바름에만 매몰되어 있는 군인이 군대답게 하지 않고 싸워서 이기는 군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PC주의에만 쏠려 있는 평등, PC 이것도 필요하죠.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군 대비태세죠. 군인의 본연의 목적이 뭡니까? 싸워서 이기고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만 먼저 매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PC주의 이런 진보 성향을 가진 장군들은 자 모가지를 치겠다. 군 본연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 이러한 이제 국방 공무원 새끼들은 모가지를 치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군대에 있었다면은 이제 특전사의 태권도하는 그 버러지 여단장들은 벌벌벌 떨면서 살려주시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미국은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PC주의는 가장 멍청한 짓이다. 미 국방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후보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부 장관에 지명한 피트 헤그세스는 미군 전투력이 보다 정치적 올바름에 신경 써 약해졌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군 지도부를 물갈이를 예고했다. 자, 과거에 이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팟캐스트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합참의장을 해고해야 된다. 자, 뭐 DEI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뭐 프로그램을 진행했나 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그런 것 같네요. 성평등 뭐 교육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권 교육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하지 않습니까? 뭐라 하죠? 인권 교육이랑 성인지 교육이랑 또 뭐 있죠? 이런 쓸데없는 교육 다 아는데 이거를 막 수료하고 그런 것들에 이제 강요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것들을 관여한 장군들은 모두 해고해야 된다. 또한 우리의 다양성이 우리의 힘이라는 표현이 군에서는 가장 지구에서 가장 멍청한 표현이다. 여기서 해고 대상으로 언급한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때 공구참모총장으로 지명됐다. 그러나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해서 그거 아십니까? 그 경찰이 무릎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그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그 흑인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브라운 합참의장이 자신이 군에서 겪은 인종차별 등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밝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일부 몇 명의 그 잘못된 놈들이 과잉 진압을 한 건데 마치 네가 갑자기 뭐 인종차별 이야기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이 보수 쪽 이 진영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헤그세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여군이 직접 적과 교전하는 보직을 맡도록 허용한 결정에 대해 비판해 왔다. 여군의 전투 보직에 대해 우리를 더 효과적이거나 더 치명적으로 만들지 않았고 전투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여군들이 이 전투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잘못됐다. 그 이제 오바마 때 이제 넣은 건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한 미군이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지금의 군 문화 때문이라며 자신과 같은 관점을 가진 이들이 배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 아무튼 헤그세스는 올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군의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해 집중해 미국이 안보가 약해지고 있다. 이런 PC주의 때문에 약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찰스 브라운 이 합동 참모 의장인데요. 지금은 당시에 이제 공군 참모총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땠더냐? 그 오바마 행정부 때 아마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참모총장, 최초의 참모총장은 처음이에요. 공군 참모총장은 처음입니다. 아무튼 이분이 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때 당시 유튜브인가 게재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흑인으로서 차별받았던 것, 우리 아이들과 우리 미래 관련돼 가지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 당신은 지금 미국 군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다. 공군에는 12,000명 이상의 현역 조종사가 있고 그중에 흑인 여성 12명이 있다. 그것이 문제라고 보냐? 그때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너네 지금 흑인 여성 12명밖에 없는데 이게 문제라고 보냐? 그때만 문제가 있다. 이건 좀 차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 오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참모총장이 아니라 합동참모총장 말고 공군참모총장이요.
합참의장 말고요. 참모총장이에요. 파월은 참모의장이고요. 참모총장이에요. 참모총장, 참모의장 말고 참모총장.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합참의장 말고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력은 알아보는 것만 봅시다. 보병장교로 임관했고요. 그다음에 101공수사단에서 뭐 소대장으로 복무했고요. 자, 바그다드와 사마라에 자원해서 훈련하고요. 총동상 훈장, 동성 훈장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전투 보병이었고요. 자, 이렇게 뭐 카불 진압 훈련센터에서 수석 반란 진압 강사가 이게 뭐죠? 아무튼 그다음에 아프간에서도 배치가 됐었고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는 뭐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군인이었는데 예루살렘의 십자가 문신 때문에 뭔가 제외가 됐대요. 이것이 뭐 극단주의자와 관련이 있다고 해가지고 상급자들이 이 친구를 너는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역에서 물러나기로 했고 이제 MC를 받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문신이 좀 이런 논란이 됐었습니다. 십자가 논란이 약간 극우주의자다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찍어 내렸나 봐요. 자, 헤그세스의 지명은 지금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핵심적인 역할에 그의 자격에 대해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친구는 그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조지 부시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링컨 볼륨필드는 헤그세스의 전투 경험은 인정하는데 그가 너가 경험한 군대는 너무 제한된 경험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복잡한 군의 큰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헤그세스는 늙은이가 아니다. 그는 전성기라서 필요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경험이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다. 이 직업은 뭐 모르겠다. 아무튼 뭐 이거 해석해가지고 아무튼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간부인 애덤 스미스 의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20분 전까지 그가 누군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는 국방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라고 또 이렇게 미국 쪽에서는 또 언론 플레이 하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캡틴 김상호가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그런 거죠. 갑자기 이준석 옆에 있다가 계속 막 군의 개혁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캡틴 김상호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되면 난리 나겠죠. 그럴 일이 없고요. 자, 아무튼 트럼프 국방 4인방인데요. 자, 피트 헤그세스 국방 장관 후보자고요. 그다음 마이크 와일츠 국방안보 보좌관이고요. 제이디 벤스가 이제 부통령, 그다음 털시 게버드가 이제 국가정보국장으로 내정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마이크 와일츠 보면은 이 사람은 버지니아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26년을 이제 군에서 복무했습니다. 대령 계급으로 전역을 했고요. 이제 레인저 스쿨 졸업하고 그린베레를 활동을 하고요. 아프가니스탄, 뭐 중동, 아프리카 여러 차례 특수부대 임무 수행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 훈장을 4개나 받았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 현장 경험이 있는 군인이 이제 지금 뭐였죠? 다음 보직이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가는 거죠. 50세면 상당히 젊은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거의 뭐 그쵸, 대령급이 이런 국가안보 보좌관을 맡는다는 게 사실 이게 쉬운 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못해도 막 2스타, 1스타, 뭐 3스타는 나와야 이번에 뭐 3스타 국방부 장관 됐다고 네가 3스타 못 달았다고 막 그런 또 열등감으로 막 언론 플레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장관이 소령 출신이고 그리고 국가안보 보좌관이 50세의 대령 출신이고 이런 파격적인 지금 일들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벌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대박인 게 뭐냐면 이 월치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냉전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중국 공산당이 중국 위구르족에 대한 대량 학살과 수용소 그리고 중국 내 소수민족에 대한 노예화, 강제노동 수용소 운영을 묘사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보이콧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의원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중국 간첩 활동으로부터 미국 대학과 아카데미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올리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미국의 위협이 되는 외국 인재 채용 프로그램에서 이제 중국 간첩을 추적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시해가지고 이 중국 출신, 중국 공산당이 이제 미국 대학에 침투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방어하는 이런 것들을 강구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또 인사를 했느냐고 좀 고민 한번 해보면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칠 거라는 것이 미군들 내에서 내년이나 내후년 25년도엔 도발하고 26년도엔 반드시 전쟁을 할 거라는 생각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중국의 강경한 사람이 이 국방 안보 라인에 앉아 있으면
중국이 이제 함부로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중국 니네 한번 까불어봐. 우리 그 옛날 미국 아니야. 우리 강력해질 거고 니들 우리 한번 나랑 해보실? 너 죽기 살기 한번 해보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너무 강경하게 나오면 중국 입장에서도 쫄아버릴 수 있죠. 아유 다음에 해야겠다. 트럼프 관두면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중국의 강경한 사람을 또 기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마이크 웰츠님께서 이런 말 했어요. 트럼프가 장군들에게 말하길 우리 군대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해고다. 싸워서 이기는 군대, 전쟁에 필요한 군대, 군사 대비태세를 방어하는 방해하는 놈들. 우리나라로 치면은 군가가창연대회하고 막 태권도 경연대회하고 훈련 안 하고 체육대회 열심히 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막 전투체육하겠다고 등산 가는 그런 버러지 같은 새끼들은 해고를 시키겠다. 파이어 시키겠다. 전투체육에 필요한 전투체육을 고민해서 체력을 기를 생각하지 않고 등산 가가지고 끝나고 막걸리 한잔 하려고 하는 그런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군대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게 전투체육이라고. 전투체육답게 군장 띵검이라든가 전투 훈련에 필요한 체력 단련을 만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조교들도 있어요. 알잖아요. 체력 단련 조교들 있잖아요. 우리 막 길러내잖아요. 육군사관학교에서. 근데 그런 인원들 데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투체육을 해야 되는데 지휘관이 그냥 야 오늘 단풍도 피는데 끝나고 막걸리나 한잔 할까? 아 예 여단장님 좋습니다요. 야 오늘 뭐 야간에 뭐 있나? 오늘 야간에 훈련 있는데 괜찮습니다요. 야 지휘관이 안 가도 되겠지? 야 오늘 등산이나 한번 가보자. 등산 끝나고 막걸리나 한잔하는 곳에 취한다 하는 버러지 같은 여단장 새끼들이 있다란 말이야. 내가 제보를 다 받았어요. 근데 그런 또 여단장을 존경한다고 막 옹호하는 그런 벌레 같은 새끼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우리 여단장님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여단장님 그런 분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지휘관이란 말이에요. 마치 좋은 지휘관이죠. 전투체육 시간에 단풍 구경하러 가고 훈련 안 하고 체육대회 준비하고 훈련 안 하고 그냥 태권도만 하고 얼마나 좋아요. 날 편하게 해주고 그러한 지휘관한테 좋은 지휘관이에요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를 보면서 좋긴 좋죠. 너무 좋은 분이죠. 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아무튼 그런 인간들은 미국 갔으면 바로 이제 해고당하는데 대한민국이라서 해고를 안 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돌아와서 우리 국가정보국장의 털시 게버드 누나 보시면요. 누나 보세요. 눈빛 보십시오. 다 군인 출신이에요. 국가안보라인은 털시 게버드 사모아인으로서 하와이 성장한 무소 정치인이고요. 미국 역사상 사상 최초 참정용사 여성 의원입니다. 뽕이 차오른다. 뽕이 차오라. 베레모 자국 봐. 우리 대한민국 군대 장군들 어떻게 머리 자국 생길까 봐 베레모 어떻게 했어? 머리 길러가지고 야 머리 스타일만 가지고 이 새끼들이. 우리 대한민국 장군이었으면은 여기 머리 주름 생긴다고 이 새끼 가오 한 살기. 모자 안 쓰고 다니잖아 야외에서. 머리 자국 생길까 봐. 머리 만진 거 흐트러질까 봐. 보십시오. 이 자세를 보세요. 차오른다 뽕이야 씨. 눈빛 봐라. 게버드 누나 봐. 미 사상 최초 참전용사 여성 의원이야. 우리나라에도 장군 출신 여성 의원이 있잖아. 골프 좋아하는 선영이 누나 있잖아. 대한민국 최초 아니야? 장군 출신 여성 의원 최초인가? 선영이 누나가? 최초 여성 장군 출신 국회의원. 강선영이네. 야 강선영이 최초네. 우리 선영이 누나는 골프 치지. 선영이 누나는 골프 좋아하잖아. 강골프님. 아무튼 미국이 진짜 축복이다 축복이야. 강골프님. 자, 미 하와이주 하원 의원을 지냈고요. 여성 사상 최초 힌두교 의원이세요. 또 사모아계 연방 의원이며 사상 최초 참전용사 여성 의원입니다. 계급 중령. 미 육군 민사 및 심리작전사령부 훈장도 받았고요. 육군 공로훈장 받았고 이라크 전쟁에 참전하고요. 또 아까 어디에 참전했었죠? 이라크 아프리카 파병을 갔다 온 보십시오. 누나 보세요. 저 봐. 소총 들고 뛰는 거 봐. 이거 게버드 누나예요 이거. 게버드 누나입니다. 이거 최근에 소총 들고 뛴 거예요. 우리나라 장군들 소령만 달아도 골프채 잡을 생각이나 하고 소총 자기가 쏜 총보다 날려버린 골프공이 더 많은 이 버러지 새끼들인데 우리 게버드 누나는 딱 총 드는 거 봐. 봐. 눈빛 봐.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 영광급만 되면은 내가 쏜 총알보다 날려버린 골프공이 많은 인간들인데 뜨겁다 뜨거워. 저 봐라. 레깅스 입고 소총 들고 뛰는 거 보세요. 이게 진정한 멋있어요. 영업이 아니 본인입니다. 게버드 누나 인스타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아무튼 게버드 누나 이렇게
엘라베마 군사 아카데미에서 장교 후보 학교를 졸업하면서 반에서 1등으로 졸업했는데 이것은 여성으로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는 소위로 임관해서 특수부대 대대에 배치돼서 육군 군사경찰로 장교로 복무했고요. 또 쿠웨이트도 주둔하고요. 아무튼 이러한 여성입니다. 너무 멋지죠. 골프채 딱 우리나라 소룡만 되면 카카오톡에 골프채 휘두르고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자세 뭐야? 그거 카톡 프로필 하기를 바빠 죽겠는데 야 대한민국 장군들 좀 봐라 이 버러지 새끼들아 씨. 이런 개버드 누나들 경례해 씨. 자 근데 이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런 게 또 있어요. 아까 우리 어디 갔어? 헤그세스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 여군이 직접 교전하는 보직을 맡도록 허용한 이 오바마 행정부를 이제 비판했단 말이에요. 여군들이 전투 보직에 이제 들어오는 것은 더 이제 군을 망가뜨렸다, 전투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자, 반론을 제기한다면은 헤그세스의 전투 여성에 대한 발언은 혐오감과 반대를 불러일으킨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어떤 여군 출신이 그들은 전투에서 사지를 잃었지만 경비 호송대에 이끌렸고 여러 차례 전투에서 살아남았다. 일부 여성 제한군인과 군인들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국방장관 지명자인 피트 헤그세스가 여성의 전선의 전투 능력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익명을 요구한 미 육군 대령 출신 이 사람은 미 현지 육군 대령은 혐오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보복이 두려워서 익명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또 헤그세스가 여성을 전투 역할에 둬선 안 된다. 그런 역할에는 남성이 더 유능하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지 않았고 더 치명적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싸움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라는 헤그세스의 말에 헤그세스는 의료진이거나 헬리콥터 조종사거나 이런 건 될 수 있는데 전투에는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그때만 하지만 그들은 여성 혐오와는 아무런 상관없고 가장 효과적인 군대를 갖는 것과만 무슨 소리야? 이게 번역이라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익명을 요구한 육군 대령은 본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3번의 파병 기간 동안 성별 때문에 목숨을 끊어야 된다 한다면 그럴 수 없다. 저는 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받았고 저는 맹세한다. 남성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저에게 주어진 명령을 실행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문제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헤그세스는 안 된다 이거죠. 전투 일선에 여군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국방부는 군 내의 성별 장벽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따라서 2016년에 처음으로 모든 전투 역할에 여성들에게 개방을 했어요. 미래의 군대에는 미국이 제공하는 최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 맡았던 카터가 말했다. 여기에는 여성도 포함이 된다. 원래는 남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2016년도에 다 개방을 한 겁니다. 자, 이 제도는 자격과 기준을 충족하는 여성들이 전차를 운전하고 명령을 내리고 보병을 전투로 이끌고 육군 레인저, 그린베리 해군 특수부대, 해병대, 보병, 공군 낙하산 부대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자, 국방부에 따르면 오늘날 여성 군 현역의 병력은 17% 이상을 차지한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군인 수가 2.7% 감소했지만 군에서 여성의 비율은 소폭 상승했다. 하면서 여성들도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자, 2016년에 오케이 더 오픈하면서 여군과 남군의 체력 검정을 같이 했어요. 여군과 남군의 체력 기준을 동등하게. 오케이, 니네 할 수 있다고? 오케이, 개방하겠어. 그런데 딱 2021년에 바로 터집니다. 여군의 65%가 불합격해요. 개방해줄게. 너네 같이 한번 해보자. 남군과 여군 차이 없게 한번 체력 검정 한번 해봐. 라고 했더니만 65%가 불합격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반증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통과하는 대단한 여군들도 있겠지만 결국 동등한 기준과 동등한 체력 검정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해보니 여군들이 65%가 불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꾸기로 했어요. 여군들이 합격을 못하니까. 자, 미 육군이 여성에게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체력 검정 때 남녀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군들 쪽에서 동등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미 교육사령부에서는 육군 전투 적합성 시험 채점 방식에 대해 3년 만에 다시 변경할 계획이다 하면서 시험 결과가 진급에 비롯한 인사에 반영되지만 남성이 높은 점수를 받고 여성들이 대거 불합격하고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공정한 게 아닌데 불공정하다고 나온 거죠. 대한민국에 쓰면 한 98%가 불합격할 겁니다. 특히 여성들은 철봉이 매달려 두 무릎을 턱까지 끌어올리는 세부 항목에서 남성보다 심각하게 고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 이거 보면은 뉴스입니다. 현지 뉴스인데요. 육군 여성과 노령군에 대한 체력 검정 기준 완화.
이렇게 보면은 미군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뭐 이러한 결정은 연구기관의 연구에 따라 남성이 여성보다 새로운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체력 검정을 통과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노령 군인 역시 19년에 개발된 확대되고 더 어려운 검사의 점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오픈해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는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걸 못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군은 3년 전에 체력 테스트를 개편해서 팔굽혀펴기, 유모 일으키기, 달리기 3가지 종목에서 더 어렵고 복잡한 6가지 종목으로 바뀌었다. 6가지는 데드리프트, 파워스로우, 팔굽혀펴기, 플랭크, 달리기, 스프린트, 드래그, 캐리의 조합이다. 레그 턱걸이는 초기에 포함되었지만 삭제되었다. 아무튼 이것이 여군들도 같이 했는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신체적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거에 대한 헤그서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물론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죠. 근데 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병력을 이끄는 분야에서는 체력 검정을 나누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비전투 분야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전투 분야, 병력을 이끄고 나를 따르라 하는 지휘관, 지휘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의 체력 검정의 기준은 남군과 여군을 다르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미군이 이제 그건 있어요. 체력 검정을 바꾸더라도 다르게 하는 게 같게 하는 건 있습니다. 절대 바꾸지 않는 건 있어요. 특수 훈련 같은 거, 레인저 교육이나 그러한 뭐 특수 훈련 관련해서는 절대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거는 동등하게 가요. 동등하게. 그래서 그거를 따는 여군들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병과별로 체력 검정을 따로 만들어야겠죠. 결국은 그 기준을 통과 못한 사람은 못 들어오게 아예 막아버려야겠죠. 그러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해야죠. 너는 못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군은 아예 이런 거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지금의 여군의 체력 검정 기준은 너무 낮아요. 근데 그 여군의 체력 검정 기준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병들이 무시해도 되는 체력 수준입니다. 근데 여군들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여군들이 기준이 낮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애초에 기준을 만들고 턱걸이도 만들면 해요. 아니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여자들이 턱걸이 안 합니까? 여자들도 턱걸이 하잖아요. 그 일반인들이 취미로 크로스핏 하는 분들이 턱걸이를 한잔 하잖아요. 아니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취미로 크로스핏 하는 여자들보다 체력이 안 좋습니까? 대한민국 국방을 수호하는 여군들인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남군들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준을 낮추면 안 되는데 기준을 만들면 그 기준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너무 낮아요. 여군들의 이 기준 수준은 너무 낮아요. 남군들 같은 경우 핸드폰 하면서 뛰어도 들어옵니다. 특급으로. 지금 제과에도 특급이 나와요. 여군 체력 검정은. 그러니까 최소한 전투병과에서만큼은 체력 검정 기준을 상향하는 게 맞아요. 이건 잘못된 게 맞습니다. 전쟁을 경험 안 해서 그런 건데 우리도 이런 트럼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폭 테러에 미군 13명 사망, 분노한 트럼프 살생부 작성을 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참사로 끝난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군작전 관련자들에 대한 살생부 작성에 나섰습니다. MBC 방송은 현지 시간 17일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아프간 철수작전에 관여한 전현직 미군 고위 간부의 명단을 취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인수팀은 명단에 오른 전현직 군 간부들을 군사법정에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장성 등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간부들의 경우 최대 반역죄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철수는 군 통수권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반역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다만 당시 최대한의 혐의를 적용해 일종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의도도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카불 공항에서 막 비행기 떴을 때 막 항공기에 막 사람들이 매달려가지고 떨어지고 막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막 테러 공격으로 막 13명이 사망하고 제대로 준비 안 하고 갑자기 철수한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대통령 명으로 철수한 건데 군인들은 죄가 없죠. 근데 여기서도 반대를 안 하고 여기서도 오케이맨 한 새끼를 조지겠다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딱 그거 같아요. 야, 여기서 분명히 제한 사항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오케이 됩니다. 오케이 근무 중 이상무 외친 새끼 있을 거야. 너는 뒤졌어. 딱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차피 바이든이 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뭐 반역죄를 못 해요. 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스맨들, 그때 네가 바이든이 철수하겠다고 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친 놈들, 분명히 문제가 있고 제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거기서 이 정권에 휘둘려가지고 정치인한테 알랑방구 끼는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 내가 찾아내서 너희들 뒤지게 하겠다, 너희들 조지겠다, 딱 그 말이에요. 아프간 철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철수를 하는데 이 졸속 철수,
이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인가? 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죠? 똑같습니다. 자, 사실 앞에 있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자, 군인답지 않은 군인들, 군대가 필요한 것을 하지 않는 군인들, 군가가청인대회나 쓸데없는 걸 매진하고 국군의 날에만 매진하고 안 됩니다라고 얘기 못하고 예스맨이 돼서 부하들을 종처럼 부려먹고 부하들을 서커스 탄 곰처럼 부려먹은 이 김서방 새끼들은 다 해고를 해야 되거든요. 자, 기가 막힌 놈들이죠. 노예로 생각하는 놈들. 지금 이 젊은 이 국방 라인들이 그걸 지금 하겠다고 지금 나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군대 훈련 제대로 안 하죠. 대한민국 군대 쓸데없는 거면 집중하고 국군이나 행사를 지휘했더니만 참모총장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우리도 바꿔야 돼요. 우리 군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 트럼프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사실 군대가 너무너무 썩어놨거든요. 바뀌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자, 아까 이거 자폭 테러에 이제 분노한 트럼프 살생부.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야, 북한한테 한강하고 공동 이용 수역 해도 넘긴 이 문재인 정권의 장군들과 이거에 오케이한 새끼들, 한강하고 이거 수역 해도를 북한에다 그냥 공짜로 넘겨줬어요. 이거 기밀입니다. 미친놈들이에요. 이걸 북한한테 공짜로 넘겨줬어요. 야, 너네들도 봐. 한마디로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우리가 비전을 켜준 겁니다. 국가 기밀을 넘겼어요. 이때 당시에 넘기면서 남북 군사 실무가 한강하고 해저 지도를 살펴보면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우리 거를 보여주는 게 신뢰 구축입니까? 이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기지 우리가 가져왔어요? 핵미사일 기지 설계도라도 가지고 왔습니까?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준 거라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때 오케이 했던 새끼들, 이때 줘도 된다고 했던 새끼들 잡아 촉쳐야죠. 그리고 9.19 군사합의 맺으면서 문제 없다고 한 새끼들, 당시 국방부 장관들, 당시 장군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반대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오케이 한 새끼들, 호호 사람이 먼저 다 따라간 새끼들, 유명무실. 북한이 3,400여 회를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어요. 이거 깨 파기하기 전까지 계속 그냥 위반했어요. 비겁한 평화를 유지했던 대한민국 장군 새끼들. 그러면서 지금 와서 꺼들대면서 민주당의 진짜 버러지 같은 새끼들 어떤 새끼들이냐면은 실화야. 장군 새끼들 중에 전역하고 나서 민주당으로 먼저 가. 왜? 문재인 정권에서 진급시켜주는 새끼들 있잖아. 민주당으로 먼저 가.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기어. 민주당에서 안 받아주잖아.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서 문재인 빨갱이라고 외치는 장군들이 있어요. 그때는 입 다물고, 그때는 다 알면서도 자기가 문재인이 자기 진급시켜주니까 민주당으로 가서 손바닥 비비다가 안 되니까 국민의힘으로 가서 국민의힘으로 배트맨 새끼 배트맨 안 되니까 국민의힘으로 가서 거기 가서 문재인 빨갱이라고 외친 새끼가 있다니까. 배트맨이야 배트맨. 진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물어봤다니까 대놓고. 현역일 때는 왜 그 얘기 안 하셨어요? 후배들을 위해서. 현역일 때는 왜 얘기 안 하셨어요? 그 말 못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인간이 있어요. 그런 인간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정치인 안 됐어요. 그게 여러분 장군들 수준이에요, 진짜로. 그게 대한민국의 장군들 수준이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버러지 새끼들 많아. 자, GP 폭파하고 이거 확인도 안 되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 안 하고 예스만 외친 새끼들. 대한민국 군대에서. 진짜 이거 다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당시에도. 그때도 사단장이며 누구며 괜찮습니다 하면서 북한군이 악수하면서 스윗 평화 모드 했던 이 버러지 새끼들, 이거 다 책임지게 해야죠. 지금은 다 전역했겠지만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애들 진짜 다 수갑 채워가지고 역사의 심판 받게 해야 돼요. 국가를 팔아먹은 놈들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GP 하나가 북한군 GP 3개를 커버한다니까요. 북한군 한 개, 우리 한 개 날려버린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랜저를 폭파한 거, 걔네들은 리어카를 폭파한 거예요. 자, GP 폭파 문건 비밀 해제, 부실 검증 역력한데도 완전 파기했었죠. 자, 미사일인데도 미사일인 거 보고도 발사체로 꾹꾹 우기는 무조건 발사체래. 아니, 북한이 미사일을 썼다고 자랑을 하는데 발사체래. 다 미사일이라 그러는데 발사체래. 한동안이 발사체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무조건 발사체. 북한 발사체 발사체. 누가 봐도 미사일 이거 지들이 미사일 썼다고 하는데 우리는 발사체래. 아무튼 이랬던 처참한 안보관, 처참한 대한민국이 이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멀쩡한 공무원이 실족해가지고 바다에 떨어졌는데 월북이라고 북한군이 잔혹하게 해상에서 살해하고 그 위에다가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시체를 태웠던 그런 잔혹한 사건에 대해서 그 북한 그 월북 공무원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공무원이 월북하려고 그랬다,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했죠.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탈북했던 이 북한 주민을 강제로 북송시켜서 눈을 떴더니만 판문점에서 안 넘어가려고 떼쓰는 거 보세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이죠 이거는.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던 대한민국 북한의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헌법에 규정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강제 북송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인도주의적으로도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저때. 만약에 저걸 보면 탈북자들이 탈북을 할까요? 내가 탈북을 했는데 나한테 갑자기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 내가 탈북을 했는데 저 탈북자입니다. 했더니 야, 너 북한에 사고 치고 왔지? 안 됩니다. 너 다시 올라가. 강제 북송. 말이 돼? 그럼 탈북자들이 넘어오겠습니까? 이때 탈북자 사회에서 엄청 난리가 났어요. 야, 괜히 탈북했다가 너 범죄자 뒤집어 써가지고 북송 내면 어떡하네? 이때 난리 났다고요. 이건 무슨 뜻이야? 다시 넘어오지 말란 뜻이잖아. 탈북자들 넘어오지 마세요. 이거 김정은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진짜로. 이것도 지금 이런 이때 당시 이거 야 진짜 처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다 뒤집어 까고 이 문재인 정부를 야 이거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한테 기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 보수라는 사람들이. 우리 보수가 저런 문재인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저런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야 진짜 이거 윤석열 정권 심판해주겠지. 그런데 윤석열은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자 그리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서훈이 뭐라고 했느냐.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님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습니다. 뭐 김정은이 뭐 임금이죠? 지금 거의 뭐 떠받들고 있습니다. 정은이 형을. 우리 정은이 형님 거의 뭐 김정은을 거의 뭐 우리 수령님처럼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습니다. 야 이거를 보고 그래 트럼프처럼 윤석열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주고 처단해주기를 저 서해 공무원 사건이랑 저 월북 탈북자 그 강제 북송을 보면서 윤석열 정권을 소환했습니다. 그때 윤석열 정권은 졸속 청와대 이전하면서 미국이 도청했다니까 아니야 도청 안 했어 니들은. 미국은 악의로 그런 거 아니야. 이 새끼들은 미국이 도청했다고 들켰죠.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괜찮대요. 미국이 악의가 없대요. 이런 버러지 새끼들을 봐봐요. 똑같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할 때 분명히 문제가 많았어요. 졸속 이전이었고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있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근무 중 이상무 네 이전할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이전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장군들 이 새끼들 똑같이 처단해야 됩니다. 자 전투 준비보다 보여주기에 진심인 버러지 장군들 이걸로 참모총장 된 놈들 이걸로 장군 단 놈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트럼프가 필요해서 저런 쓰레기 장군들을 처단하는 일이 좀 생겨야 됩니다. 이게 뭐 여야 떠나서 뭐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다 무능한 새끼들이에요. 국방 공무원 새끼들밖에 없고 그냥 그런 놈들이 진급을 하는 거니까 사실. 근데 그 위치에 있는 놈들이 그걸 핑계를 댄다는 거죠. 아 바뀌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아 바뀌어야 되는데 말만 하고.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트럼프가 필요하다. 자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오케이 트럼프가 정권이 됐고 트럼프는 저렇게 강경한 국방 외교 안보 라인을 꺼내왔습니다. 젊고 그다음에 아주 진짜 저게 보수죠. 진짜 강한 군대 진짜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지금 40대 50대 젊은 용사 라인으로 만들었어요. 국방 안보 라인을.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자 골프 외교를 위해서 지금 골프 티 잡아가지고 골프장 지금 한 10번 정도 골프 연습한다고 사람들 통제하고 골프 연습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대책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책 골프 연습. 환장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동맹 국가인 미국에서는 저러한 개혁과 저러한 혁신으로 지금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만들고 더 강한 미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저렇게 멋지게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멋지 않습니까? 차 저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 하는 것보다 그냥 골프나 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연관장교들도 골프 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대통령이랑 또 친해져야 되니까 진짜 씨발 외교를 지금 야 트럼프가 지금 윤석열 만나서 골프 칠 생각이 있냐? 바빠 죽겠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동상이몽이야? 미치겠네 진짜. 아무튼 우리 성렬이 형은 남은 인생 골프채 말고 이 빠따를 잡고 이 장군 새끼들 궁딩이를 좀 빠따를 쳤으면 좋겠다. 야무지거든요 표정이 성렬이 형. 이 새끼들 말이야 마야. 용윤이 형. 그 뭐 씨발 국방 대통령은 용윤이 형이라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어요. 야 참모총장 또 대마 야무지게 이렇게 이 표정으로 장군들 빠따를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정으로. 아니 뭐 이 새끼들 말이야. 너만 나한테 뭐 근무 중 이상무에 쳤잖아. 하면서 빠따를 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트럼프도 생각이 있죠. 야 지금 윤석열 지지율 얼마야? 야 윤석열한테 우리가 대화가 돼? 곧 레임도 오고 저 바뀌는 거 아니야? 그건 다음
차기 대선 주자랑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트럼프가 벌써 야마 굴렸죠. 트럼프가 벌써 이미 윤석열 레임덕 되고 윤석열 지지율 없는 거 알 텐데. 자, 또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미국은 진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같은 난세에 전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결과물을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미국 국민들이 열광하지 않습니까? 군인들도 열광해요. 트럼프의 저런 행보에 대해서 진짜 우리 미국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사람이 나타났다. 진짜 우리 미국 국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타났다고 지금 미국에서는 열광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윤석열에 대해서 초반에 열광했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하면서 주먹질하면서 막 군인들 처우 개선 해주겠다, 군인들 휴일 당직 근무 수당 올려주겠다 말만 했죠. 추진만 했죠.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죠. 자, 그럼 가만히 있던가, 가만히라도 있던가. 왜 부대 와가지고 전투식량하고 통조림을 지급하라고 뭔 개 쌉소리를 해. 그냥 가만히 있지. 입을 열지라도 말지. 그러니까 엉뚱하게 무슨 얘기는 해야겠고 군인들한테 뭔가 처우 개선은 해야겠고 갑자기 전투식량 통조림이 왜 막말이냐 이거야. 그 막말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만큼 대통령이 국방에 관심도 없고 그만큼 대통령이 국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얼마나 줄 게 없으면 대통령이 전투식량이랑 통조림 얘기를 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다 아첨하는 새끼들밖에 없는 거야. 지금 군인들 뭐 모자란 거 없습니다. 숙소도 좋습니다. 지금 군인들 모자란 거 없습니다라고 아첨하는 새끼들, 근무 중 이상만 외치는 새끼들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순간 생각한 게 그럼 내가 뭐 줄 게 있지? 보따리에서 뭘 꺼내와야지. 얼마나 야마 굴릴 게 없으면 전투식량이랑 통조림 얘기를 하냐. 지금 군인들 당직 근무 수당, 군인들 이런 예산들이 부족해서 많이 처우 개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으면 여러분들 내가 반드시 기재부랑 협의해서 여러분들 처우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지. 거기서 무슨 통조림하고 그 전투식량 얘기를 왜 해? 누가 그 관심 가져? 그 받드는 장군들 있어? 야, 솔직히 말해서 10명 세워놓고 거짓말 탐지기 한번 해봐야 돼. 장군들 그 얘기 듣고 어떤 걸 느꼈는지. 맞습니다 했을 것 같아? 아이고 좆됐네 하겠지 다. 군인들 100명한테 물어봐봐. 100명 다 씨발 무슨 말 같은 소리 하고 있냐고 하지. 통조림하고 전투식량 이게 무슨 개 막말이냐고 이 소리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는 거야. 완전히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저 옆에 있는 이 아첨하는 이 간신배 새끼들이 나라를 망친 거야. 근데 그 간신배를 구분할 줄 모르는 것도 윤석열의 능력인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